윤석열 대통령 어젯밤에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는 기내 간담회도 갖고 설명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이번에는 뭐 취재진과 간단하게 악수 정도만 하고 인사만 건네고 따로 간담회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대통령들이 순방할 때는 귀국길에 같이 동행했던 기자들과 비행기 안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 스페인에서 그 나토 회의 때도 돌아오는 그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간담회했던 모습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저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가벼운 인사, 악수 정도만 나누고 뭐 간담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당연히 그 비속어 논란 이 부분에 대한 또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간담회는 일단 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또는 어떤 입장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그 비속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지금 국민들이 더 양갈래로 갈라져서 이게 어떤 녹취였는지를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그 말씀을 하신 장본인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으로 어떻게든 이 사태, 이 비속어의 그 말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였는지, 어떤 의도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도 이렇게 뭐 악수, 인사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깜짝 악수하는 장면이 좀 연출이 됐고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런 건 이게 뭐 기내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뭐 저희가 뭐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빨리 이슈 전환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슈 전환이 아니라 이 이슈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 비속어를 썼다면 그게 대상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제에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은 풀 기자가 취재한 그 영상이 수행한 그 취재단들의 회의가 끝나서 기사를 쓸지 말지 결정하기도 이전에 이미 국내로 유출이 돼가지고 찌라시가 돌고 그거를 야당 대표가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이게 정쟁화되면서 심지어는 약간의 그 국제 뉴스에도 오를 정도가 됐어요.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 않는 그 발언이 이렇게 일부 왜곡돼가지고 정쟁화한 게 과연 어떤 구조로 이게 이루어진 건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드루킹 여론 조작도 겪었지만 민주 국가에서 여론을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곡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부러 기획된 정쟁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 그 풀 기자단의 그 시스템 그리고 이게 유출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된 것 같다라는 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풀 기자단이 뭔가를 내놓을 때에는 거기 관리하는 그 일정 부분 이제 이 대통령실의 관리들이 있거든요. 행정관들이 보통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리도 없이 그냥 이게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러한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를 비속어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계속해서 지마위록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내에서 뭘 했었어야 되냐면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 이거를 귀국하기 전에 일정 부분 선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먼저 했다 그러면 여기가 정리 수순으로 돌아갈 텐데 이것이 정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도대체 이게 비속어냐 그리고 비속어가 지향한 것이 바이든이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미국 국회냐 계속 논란은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요. 지금 외교를 하고 돌아올 때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상황은 오히려 우려가 됐고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흔쾌히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8초 인사, 30분 태극기도 걸리지 않는 간담회 이것이 흔쾌하게 합의된
정상회담인지 국민들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부분 기망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거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이제 지게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외교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외교의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국격을 높이기는커녕 국민께 수치만 안기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제 외교 안보 라인 경질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대응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조금은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은 이제 야당으로서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순방에 대해서 성과보다는 어떤 이제 논란거리가 컸기 때문에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야당의 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대통령실과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그 비속어 논란이 제기가 됐을 때 당사자가 빨리 사과를 했다라면 네.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했고 앞으로 언행에 좀 신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 국민들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한번 다시 들어봐라. 이게 B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N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이 해명 아니면 변명, 좀 옹색한 변명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간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자꾸 다른 해명으로 국민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자꾸 그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과의 어떤 대통령실의 괴리가 좀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 이 도어 스태핑을 하실지 만약 하신다라면 어떤 말씀을 내놓으실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만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솔직한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잘못했느냐 계속 따지는 사람은 따지는 사람이 좀 치졸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번 순방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영국,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까지 들려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국가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순방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말 몇 마디로 너무 희화화되고 조롱거리로 좀 전락한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이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처럼 뭔가 이 조작과 선동의 사건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속어, 그 XX 표현부터 바이든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이든이든 뭐 날리면이든 뭐 하나도 뭐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하나의 그 해프닝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거 갖고 별로 그 문제 삼을 일도 없고 만약에 무슨 그 중에서 비속어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적절한 시점에 유감을 표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미리 했었어도 좋고 이제 앞으로 했어도 좋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구차장이 희화화 조롱거리 얘기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순방 성과를 덮기 위한 네. 의도된 그 희화화와 의도된 그 조롱거리로 보고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밝혀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조에는 이재명 그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메시지 있죠. 전쟁입니다. 그 차원에서 야권 전체가 기획해서 이런 논란을 크게 만든 거. 그러니까 애초에 윤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의 잘못이 있으면 1의 처벌을 받고 2의 잘못이 있으면 2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건 1이나 2 정도 되는 거를 100 정도를 만들어서 선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 필풀 기자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여론 전달 체계 우리의 언론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광우병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왕에 광우병 얘기 나왔으니까 말미에 저 광우병 수사했던 검사 얘기 하나만 전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광우병 수사했던 이제 검사가 있어요. 다 문제를 다 밝혔죠. 사실이 아닌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지만 그 광우병 수사했던 검사는 10년을 기다렸어요. 왜냐? 광우병 잠복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있을 수가 있대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 모든 게 이제 거짓으로 밝혀졌으니까 책이라도 내라 하니까 그 검사가 뭐라는 줄 알았습니까? 아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언론도 우리 국회도 더 이상 그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기왕에 이슈가 됐으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국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다, 어떤 의도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번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더 이상 확대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격에도 사실 국격을 실추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되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의 대응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해명이 그러니까 국회를 가리키는 그 비속어는 있었던 것인데 바이든은 아니었고 난리면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 해명이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비속어마저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서 또다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통해서 득회 평가를 하라는 거냐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한 번 듣고 끝날 것을 이제는 100번 듣고 200번 들었다 이런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실이 또 여권에서 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말을 했던 것이 진짜인 것인지에 대해서 진실 게임이 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하신 장본인이신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이 갑니다. 그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이제 해명해라 이런 얘기들이 이런 요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왜 대통령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 해명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털고 해명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될 텐데 이 부분을 반복하는 것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수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도 다소 유감이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뭐 비판하더라도 예를 들면 귀국 후에 비판을 한다든지 외교 활동 중에 국내 비판에 대응하는데 에너지가 좀 안 소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이게 한국 국회를 의미하는 거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이 대응 과정이 좀 늑장 대응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권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권에서도 이렇게 원내 총무부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성찰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민심과 이제 이 괴리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권, 특히나 현 정부에 대해서 거리를 멀리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지층에서부터 동요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이게 사실 조기에 이게 그냥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 일을 그거를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이제 전환이 되고 거짓말 프레임이 정치권 전반을 장악하면서 사건이 커졌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뭔지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제일 잘 알아요. 윤 대통령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보면 방금도 뭐 지지층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지율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지지율 추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국정수행 지지율 중에서 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가 33%까지 올라갔다가 28%까지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순방 갔다 왔는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지층이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지층이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조금 그래도 그 우호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번 순방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정평가를 한 이유를 자세히 보시면 경험과 자질 부족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논란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지지율 상승을 이끄는 어떤 견인차 역할보다는 오히려 지지율을 좀 까먹는 논란이 된 순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